오늘은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대만 등 전 세계가 지금 비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이 위기도 동일한 원천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경계해야만 하는가? 제가 중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이게 악의 축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모든 지파의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각 지파에 속한 사람에게 땅을 할애를 해줬어요. 각자가 어느 면에서 영원 무궁토록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땅.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땅을 받았으니까 이게 내 땅이고 이건 저 사람 땅이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경계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돌을 갖다 세우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거를 영어로 랜드마크, 랜드를 마크를 하는 거예요. 여긴 내 땅, 랜드가 내 땅이니까 여기까지 내가 그렇게 표시해 놨어. 이게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그래서 그 랜드마크를 그냥 중국식 표현 그대로 지계표,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이와 같은 거를 지계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냐? 밤에 몰래 가서 그 지계표를 옮겨 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계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7절, 19장 14절 이런데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으셨냐 하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가 상속받을 내 상속 유업 안에 옛사람들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표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닌데 몰래 옮겨가고 이게 내 땅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는 도둑질이다. 십계명에 나오는 넌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이 명령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사는 거주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아담의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미국 사람들 살 때, 중국 사람들 살 때, 한국 사람들 살 때, 영국 사람들 살 때 이런 데를 이렇게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거주의 경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을 해갖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것은 혹시 그들이 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민족이 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거할 수 있는 거주의 경계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이제 침범을 하고 자기 땅으로 삼고 식민지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뭐 바빌론 왕국인 이게 세워줘야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도 있고.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가면서 전쟁이 이제 두 번 일어나고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지금은 국제법에 따라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그 나라를 그냥 자기 걸로 삼키는 그런 일은 사실 세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묘한 게 뭐냐? 전쟁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삼키지 않고 부정선거 혹은 자국의 국민들을 이주시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야금야금
다른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국가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국가의 이름이 중국입니다. 중국.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국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중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중국 공산당으로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CCP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계속 제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얘기 못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중국 공산당은 다른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야금 부정선거든 이민이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 심어놓고 유학생들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땅은 못 빼앗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때문에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대만 오늘 뭐 여러 나라, 남미 뭐 여러 나라가 나올 거예요.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려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 저녁에 이제 취임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중국 제재입니다.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중국 제재가 제일 큰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멕시코 사람들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 막는 거 이거 하고 중국 제재가 트럼프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시급히 해야 될 그와 같은 과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하는 방법이 너무나 더럽고 추해요. 그래서 국가의 정보 기밀, 기업의 정보 비밀, 개인의 정보 비밀 이런 걸 빼내고 심지어 부정선거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한 나라의 뭐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 정부 그 국가를 조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아주 비열한 이런 일을 중국 공산당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에포크 타임스라고 에포크 타임스가 이 중국이 하고 있는 이런 부정한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니까 아주 중국에 관한 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헤치는 이와 같은 그 신문이 에포크 타임스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애틀란타에 본부가 있는 것 같아요. 애틀란타에. 자, 이게 2025년 1월 18일 어제 거예요. 어제 신문이에요. 가서 보니까 중국, 프랑스 상대로 비밀리 전쟁 수행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이 다큐멘터리 방송이 이 모든 것을 다 폭로를 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 시간 올해입니다. 올해 1월 12일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텔레비전 채널 M6라고 하는 채널이 중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탐사 다큐멘터리 제목이 프랑스 대 중국 비밀 전쟁 이런 내용을 이제 방송을 한 겁니다. 73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프랑스 대학 연구 자료 절취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이제 됩니다. 이어서 산업 스파이 활동, 기술 탈취, 정치 염탐, 영향력 침투 중 정치, 문화, 기술, 군사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이 프랑스에서 어떠한 비밀 공작을 했는지를 자세히 추격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다큐를 연출한 이 프라도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 동안 이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많은 이 중국의 침투, 그 다음에 이 내통 증거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프라도 감독이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냐? 인민해방군에 고용된 프랑스 조종사들에 관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 때문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중국 조종사들의 훈련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몸값을 받고 용병으로 고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데 이런 군대나 이런 데서 이 공군기 날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파일로트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많은 몸값을 주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이렇게 해갖고는 뭘 하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소속 조종사들이 이런 거 이제 비행기 운전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중국에 가서 그걸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망이 뻥 뚫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그래갖고 그래서 가니까 나토에서 비행기 날리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무슨 작전, 이 모든 거를 다 전수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에 우리나라 이제 국무부 같은데 이런 데서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다큐멘터리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위성 항법 기술 분야에서 프랑스가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베끼거나 훔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무언가를 개발하면은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 싹 이렇게 빼갖고 가서는 그러면 뭐 돈 얼마 안 주고는 그걸 이제 카피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지저분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주도로 미국에 이제 GPS가 있고 러시아에도 이와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유럽도 유럽만의 이와 같은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갈릴레오라고 한 이런 시스템 개발을 하고 그래서 2003년에 유럽연합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에 중국이 이제 처음에 참여를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중국 엔지니어들이 유럽 기술진 이걸 다 염탐을 하고 기밀을 훔치고 있다는 그런 혐의가 이제 제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럽의 기술진은 중국 측 인력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우회 네트워크 케이블을 설치하기도 하도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술을 빼내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다 화웨이 장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다 글리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지금 이런 걸 조명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여객기가 에어버스가 있습니다. 미국은 보잉사에서 비행기 만들고 에어버스는 이제 프랑스에서 만드는데 여기 기술도 중국이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에서는 중국이 2023년 공개한 C919 여객기를 개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프랑스 항공우주업체 여기에 정보와 데이터를 훔친 과정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 기업들이 뭐 그럴 일이 있겠나 하고 느슨하게 이렇게 이제 안보관을 가지고 중국을 대하다가 중국에게 다 홀라당 다 기술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프랑스 기업들은 이런 민간 항공 기술의 중요성이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소홀히 여겼지만 이 중국 기업들이 기술 절도, 저렴한 인건비, 국가 보조금을 무기로 국제 시장에서 프랑스와 미국 기업들의 시장을 잠식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도 이제 지금 중국이 싸게 만든다 이렇게 나가면 미국, 프랑스가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주 급하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21년에도 또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판 추적 조사 여기에서 중국의 대공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 편에서 중국의 프랑스 각 분야의 침투를 자세히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권력층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장기간 포섭이 됐다. 뭐 거기도 의회에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다 돈을 뿌려갖고 그래서 장기간 포섭을 이제 했고 특별히 프랑스 정계와 재계 거물들이 참석하는 프랑스 중국 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중 핵심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중의원연맹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중의원연맹. 이거랑 똑같은 거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간 사람은 거의 백발백중 다 중국 돈 받았다고 보면 되거든. 중국 돈.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뒤늦게 이거 깨닫고 그리고 지금 자기 국민들에게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지금 알리는 건데 이 통일전선은 뭐냐?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주요 전술 전략입니다. 외국과의 문화,
그다음에 경제 등 가벼운 교류 협력으로 시작해서 상대국 내부의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다음에는 내통하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는 간첩을 보내고 해서 간첩 포섭을 하는 이런 조직망이 중국의 통일전선인데 프랑스에 아주 완전히 깔렸다는 거예요. 정계 재개할 거 없이. 그래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 중국계 이민자 그룹, 중국인 유학생 조직이 주축이 되고 있다. 이 통일전선에. 지금 이 에포크 타임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당국은 각국은 과거 중국 공산당의 개방 개혁 이후 별다른 경계심 없이 많은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거나 판매했지만 현재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시장이 잠식이 되고 지금 독일 자동차 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독일 벤츠니 뭐 BMW니 뭐 완전히 다 중국에 밀려갖고 쫄딱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기 자동차 값이 워낙 싸고 그동안에 하나도 개발 못하고 지금 이래갖고 자국 산업이 무너지게 되자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뒤늦게 보호 장벽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일부는 완전히 친중 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돈은 계속 주니까 프랑스 국회의원인데 중국 대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계속 받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친중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미국만큼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거나 다국적 공조가 쉽지 않아요. 유럽은. 이게 단일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트럼프처럼 뭐 관세 60% 올리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지금 큰 소리 치는데 내일 사인한다 그래요. 내일 사인한다 그러는데 정말 중국을 몇 프로 올릴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얘기로는 60%를 올려야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의 경제, 산업 진표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 강화는 미국이나 유럽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도 아니에요. 인도도 갔죠. 브라질도 갔죠.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 다 뻘쳐놨죠. 지금 여러분 1대1로라는 거 들어보시죠. 시진핑의 1대1로. 하여튼 중국이 전 세상을 먹는 이와 같은 길을 만들고 항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돈을 뿌리고 아프리카 이런 가난한 나라에 뭐 항구 지어준다, 비행장 지어준다, 뭐 해갖고 돈을 다 집어넣고는 처음에 그냥 그대로 지어준다 그러게 하고는 그러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그때부터 돈 못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중국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말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저분한 일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해왔고 특별히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로 지금 이런 일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각국이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상대로 장벽을 쌓아 올리는 가운데 에포크 뉴스가 얘기해요. 한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태양광, 전기차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국내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기술 및 정보 탈취, 그 다음에 이전 이런 거 외에도 프랑스 내 반체제 인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국경을 넘어드는 탄압. 중국 사람들 가운데 중국 싫다 그러고 저 공산당 싫다 그러고 지금 프랑스로 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항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제재하느라고 탄압하고 그리고 거기 공자 학원을 통한 소프트 파워 침투와 감시, 공자 뭐 사상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다 공산당, 공산주의 이론 가르치는 그런 데가 공자 학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거의 뭐 대학마다 다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대학이 저도 대학에 있자. 지난 15년인가 동안 등록금 인상을 못 합니다, 여러분. 봉급이 똑같아요. 15년 전 봉급이나 지금 봉급이 똑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럼 대학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학원 해주면 뭐 1년에 얼마씩 준다 그러면 그럼 대학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중국 유학생들 받지 않으면 대학이 유지가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등록금이 인상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있어야만 대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학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다 잠식을 해버렸어요. 대학을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중국의 공자학원 각국 대학에서 저렴한 가격에 중국어를 교육하고 대학 측에 각종 지원해 준다고 이런 게 이제 선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학원 이제 설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캠퍼스 내 중국인 학생들의 정치적 발언과 이제 활동을 감시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들어와 갖고 혹시 또 반중국 활동하는 그런 중국 학생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공자학원 이런 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땅을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서 땅을 직접 먹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지털 뭐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 시스템을 붕괴를 시켜서 자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이런 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쉬운 게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어떤 나라의 선거제도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선거를 조작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 나라의 수상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친미하던 거 다 반미로 바꾸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다 반미하는 사람들로 되면은 그럼 이 나라는 다 반미하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해서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외국 선거 개입 사례를 제가 챗 GPT한테 적어서 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좀 자세히 적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몇 개 나라를 적어줬냐? 저한테 일단 4개를 적어줬습니다. 제일 먼저 대만을 먹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임무인데, 그럼 대만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친중국 세력이 거기 정권을 잡아야 대만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 2020년, 2022년, 2023년에 24년 지방선거, 총통선거, 그렇죠? 이렇게 할 때마다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선거에 개입을 한다. 그래서 대만은 아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전자개표 이런 거 다 없애고 수개표 딱 하고 통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세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 전자개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뭐 중국 해커가 들어와서 싹 바꿔놓으면 그냥 순식간에 중국 정부가 쓰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대만은 아예 선거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버려서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중국의 영향을, 그래서 수개표하고 그리고 통도 옮기지 않고 바로 그날 그 자리 선거한 거기에서 다 수개표해서 그래서 하는, 시간이 조금 뭐 하루고 뭐 늦게 걸리면 어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이런 플랫폼에 각종 가짜 계정망 운영하고 위챗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마 카톡과 같은 건데 이런데 허위 정보 유포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다음에 대만의 현지 친중 매체들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가짜 뉴스를 그냥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100번 들으면은 그 후보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중국이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만에 대해서. 자, 중국이 그 다음에 어디를 또 먹으려고 그러냐? 호주를 먹으려고 합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2016년, 2017에서 19년, 2019년, 2022년 연방선거 뭐 등등 해갖고 그래서 계속 개입을 해. 아주 호주도 중국이 이 해킹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시스템에 들어와갖고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호주도. 너무 골치가 아파요. 정치 자금을 댑니다. 중국계 사업가들 통해서 정당 후원금 내고 주요 정치인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서 로비 활동하고 또 학술계로 들어와서 공자학원 설치하고 중국 유학생회를 통해서 캠퍼스 내에서 정치 활동하고 호주 대학의 중국 관련 연구에 대한 압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독을 들인 나라가 어디냐? 그 옆에는 뉴질랜드. 뉴질랜드도 선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2017년, 2020년, 2023년 총선 이런데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또 중국이 마찬가지예요. 중국계 정치인들을
중국 사람들, 홍콩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뉴질랜드로. 그래서 이 중국계 정치인들을 통해서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하고, 현지 중국어 매체를 장악해서 여론 조성을 하려고 하고, 화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난 10년, 15년 동안. 근데 이게 또 어디까지 갔냐? 캐나다로 또 옮겨가는 캐나다. 그러니까 이게 영연방 국가들, 영국 빼고 나머지 영연방 국가잖아요. 지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게 만만하거든요. 이거 보니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은 넓고 뭐 살기는 좋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중국 사람들 다 이주 어떻게 시켜갖고 이걸 우리나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 또 선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2019년 연방선거, 2021년 연방선거, 2023년 지방선거, 이런데 중국계 커뮤니티를 통한 투표 성향 유도하고, 위챗을 통해서 허위 정보 확산을 하고, 특정 선거구에서 조직적인 선거 운동하고. 지금 캐나다는 중국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캐나다는 백인들 국가가 안 돼요. 인구가 3천만, 3,500만 요거 정도 됐는데, 이번에 사임하는 그 추리도라고 하는 이 바보 멍텅구리가 인구를 1억으로 늘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인구를 지금 1,000만인가 1,500만인가 늘렸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 그것도 어디서 들어와요? 다 이민받아야 들어오는데, 이민받아 들어오는 건 다 중국 아니면 인도잖아요. 중국 아니면 인도예요. 중국 아니면 인도. 그럼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의 딱 커뮤니티를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고, 그러고선 자치구를 만드는 거야. 자치 해방구를.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트루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떻겠냐, 차라리.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트루도가 이번에 사임했잖아요. 사임.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자본이 들어오고 하니까 중국의 마약, 북한에서 들어오는 그런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아이들 많이 죽고 그러는데, 그게 다 지금 캐나다 국경하고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멕시코는 벽을 쳐서 막으려고 하고, 캐나다한테는 이거 국경 제대로 수비하지 않으면은 관세를 25%인가 올리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예 그냥 51번째 국가로 들어와라, 우리나라에. 이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이 중국의 이 영향력이. 자, 이래서 이 부정선거, 여기에 선거에 중국이 하도 개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2020년 3월 12일에 이 중국 공산당의 외국 선거 개입 방법, 이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아마 그 시절인 것 같은데, 파이낸스 투데이 뭐 이런 데서 에포크 타임즈의 그런 그 기사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이 있었잖아요. 누가 거기가 180석을 차지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180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웃지도 못하고 그냥 경직이 돼갖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그래서 그런 일 생길까봐 이미 파이낸스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에포크 타임즈 이런 그 기사를 인용을 해서 중국 공산당의 외국 선거 개입 현황을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공산당 댓글 알바들의 활동이 한국만의 일도 아니고, 이제는 뭐 미국, 아까 말씀드린 그냥 전 세계에 다 가서 장악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가방첩안보센터에 그 국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 중국이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한 지는 이미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공산당 국가는 이런 국가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되거든요. 중국은 거기서만 살아야지 왜 자꾸 딴 쪽으로 이렇게 야심을 가지고, 그리고 남의 땅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포크 타임즈 뭐라고 얘기했냐? 중국 공산당은 또 다른 주변국이자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국가인 한국에 대한 선거 개입에 독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아시듯이 중국 포함해서 여기 러시아 포함해서 여기 북한까지가 여기 대륙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이고 남한하고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게 해양 세력이 지금 딱 어디예요? 여기 383 여기 휴전선에서 지금 딱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요 대한민국 요거를 먹어야만 해양 세력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선거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중국 친향적인 이와 같은 인사들을 당선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은밀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이나 이익단체 등 대리인을 내세워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 정책에 영합하는 후보나 정당에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전술을 이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해당 후보는 돈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자기 밑에 또 똘마니들 많이 생길 거 아니야? 돈 받았으니까 또 나눠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내부 경선에서 큰 세력을 규합을 하고 돈이 많으니까 홍보, 광고 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다가 정치 자금을 은밀하게 크게 대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저 반대 이 친미하고 이렇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나 아니면 이 당에 대해서 불리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부정적인 후보의 약점을 잡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약점이. 또 그 당의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이걸 뉴스 미디어에다가 크게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뉴스 미디어에 좀 망신을 주고 그러면 금방 이게 퍼져나가니까 아,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이게 사람을 그냥 완전히 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 촘촘하게 퍼진 첩보원들을 통해 불리한 정보, 저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갖고 또 관계자나 주변인을 매수해서 심지어 미인계를 써서 그래서 여기 중국 정부에 뭐가 들어오면 아주 예쁜 여자가 거기 사장으로 오고 지금 다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미인계를 써서 그래서 성 스캔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통해 상대 후보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보를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죠. 그럼 그 특정 후보가 곤경에 내몰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부각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현지 언론 매수, 비자금 후원. 언론.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완전히 지금 죽었습니다. 이게 레가시 미디어 그렇게 얘기하죠. 레가시 미디어. 미국 같으면은 CNN, 그다음에 뭐 MBC, ABC 뭐 이런 것들을 레가시 미디어라 그래요. 레가시라고 하는 거는 위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오래.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거 뭐 일제 시대부터 해갖고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게 레가시 미디어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미국 선거할 때 CNN 뭐 등등해서 얼마나 트럼프를 패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선거 당일날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도 방송에는 해리스가 지금 여전히 선전하고 이기고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그렇다 왜 그래요? 중국 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니고 중국 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언론사에 이제 침투하는 거는 중국 공산당 통일 선전 공작의 기본 전략. 그래서 공산당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선전선동. 그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해요. 프로파간다. 그거 하려면 제일 좋은 게 언론사를 장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론사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본 전략으로 삼고 중국 정권과 직접 관련 없는 기업인 개인을 통해 상업 광고를 특정 언론사에 몰아주거나 아예 매체를 인수하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중국계 인터넷 신문사가 국내에 속속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어요. 대형 매체도 중국 자본에 의해 광고 수주 등을 받거나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기사를 가서 보면 국내 진보좌파 계열의 언론사와 심지어 유명 유튜브 등도 중국계 자금의 후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게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수염 기른 애 이런 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 돈이 다 어디서 오는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파 언론들도 중국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 조중동 조중동이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종이신문을 안 보잖아요. 종이신문을 안 봐요 거의. 그렇죠? 그럼 인터넷 신문만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많이 봐야 광고가 돌아오잖아요. 광고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종이신문 거의 안 보고 그럼 인터넷 신문 해야 되는데 인터넷 신문 거기에 그게 많이 사람들이 봐야만 거기 따라오는 광고가 있어서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안 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재정 적자에.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기사 써달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조중동이 제일 앞장섰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조중동이 제일 앞서.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유튜브 시대가 돼서 이제 조중동 안 봅니다. 조중동 안 보잖아요. 다 가짜 뉴스만 쏟아놓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채널이라고 하고 우파 언론이라고 하는데도 돈이 없어갖고 재정난에 허덕이니까 그때 쑥 가서 중국에 좀 유리한 거 써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회유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매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리한 뉴스는 보도하지 않고 친중국 성향의 정치인, 기업인의 활동을 부풀려서 자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터넷에 하는데 뜨면은 옛날에 종이신문을 볼 때는 중요 기사 하면 제일 크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제목을 보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이거 순에 따라서 중요도가 결정이 됐는데 인터넷 신문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뭐든지 그냥 뜨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언론을 장악을 해나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선거 때는 특정 후보에 유리한 보도를 쏟아내고 가짜 뉴스를 배포해서 중국 이익을 반대하는 후보들을 깎아내린다. 말 그대로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조중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데일리, 그 다음에 뭐 아시아투데이, 그 다음에 파이낸스 투데이, 그 다음에 펜앤마이크 뭐 요 정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데 요건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런 설이 아주 확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다 뭐 99명 뭐 어쩌고 해갖고 그냥 센세이셔널하게 뭘 올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데 잘못 콕 끼면은 그러면 그냥 희망 고문만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스카이데일리도 우파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보긴 보시되 조심해야 돼. 한 그 정도 한 5개 정도. 그 정도가 지금 그래도 진실 보도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N이 2016년 미국 대선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2020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2016년에 이 힐러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트럼프하고 이제 붙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주류 언론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데가 트럼프에 대해 아주 맹 공격을 펼쳐갖고 그때도 누가 이긴다? 힐러리가 다 이긴다. 아니 그냥 100%다 이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까고 보니까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이런 허탈한 일이 미국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생기고 있는 거다. 이번도 마찬가지고 2024년이죠.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 바이든하고 트럼프 붙었을 때도 그냥 완전히 그냥 바이든 중심으로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언론사 매수하는 거, 거기에 아주 중국 공산당이 아주 능수능란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인플루언서하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SNS를 장악하는 거. 인플루언서라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댓글 부대가 선거철이 되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 뭐 베트남이가 중국하고 뭐 축구 경기 하는데 그거 나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여론조사가 막 나오고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각종 의견글, 가짜뉴스 댓글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유도하고 또 글 잘 쓰는 사람, 인플루언서들 뭐 이렇게 돈 주고 해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쓰게 하고 이런 일들 특별히 어디 많이 하냐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런 가수들 그 다음에 영화 배우들 다 포섭을 해갖고 그래서 중국 돈 다 받고 그리고 이번에 하다가 CIA 고발한다니까 그냥 완전히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계속해야 돼요. 대학교 교수들도 좌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학교 교수들도 좌익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학교 인하대학교에서도 이번에 뭐 탄핵 사태에 대해서 시국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래갖고 뭐 교수회에서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교수가 아니 반대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아니 이거를 교수의 이름으로 올리면 인하대학 교수는 다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또 남자 교수가 무슨 뭐 밑장을 뺀다고 뭐 어쩌고 해갖고 험악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이메일에. 그래서 제가 아주 이번에 썼습니다. 제가 아주 길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나 여자 교수가 뭘 하고 그랬으면은 점잖게 이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언제 정치적 의견을 내 거를 당신들이 표현해 달라고 교수에 위임한 적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하려면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이번에 탄핵 그 찬성하는 거 찬성자 명단을 적어라. 교수 명단을 이렇게 다 적어서 아이들이 보고 아 참 애국하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고 아예 그냥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CIA 아직 학생들이 다 가서 다 고발하게. 제가 그 뒷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앞얘기까지만 썼습니다. 그렇게 공의롭고 의로우면은 그러면 홈페이지에다 글을 써라. 교수 누구 명단 무슨과 누구 해서 총 몇 명 가운데 몇 명이 요번에 참여했습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놔야 그래야지 전체 교수가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100명이 했는지 200명이 했는지 이렇게 해서 나올 게 아니냐. 그랬더니 찍소리 안 하더라고 그 뒤부터. 그래서 하여튼 CIA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 이런 데 신고하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목사들도 좀 해야 돼요. 목사들도 여러분. 아니 목사들도 해야 돼요. 목사들 김동원이 말해야지. 목사들도 해야 돼요. 가서 저 자꾸 좌익 그 선전선동하고 그러면 CIA 국방부 거기다가 가서 이 목사가 중국 편이다 이렇게 해서 다 올려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도 중국이 그러니까. 그 목사들도 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한테 돈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다섯 번째가 뭐냐?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현지인 민간단체를 이용한다. 중국 공산당은 동포단체나 언론사, 유학생, 교수, 친중단체 등을 포섭해 선거 개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중국계 유권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선호한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문자 보내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계 커뮤니티, 비밀 SNS 등을 통해서 특정 후보 비방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게 하고 그리고 유학생들 모여서 이번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 집회로 다 모여라. 중국말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명동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데 그렇죠? 거기 가면 탄핵 찬성 집회를 하는데
거기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고, 국가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덧글이나 이런 거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덧글 쓸 때 그 IP에서 국가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중국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거 표기하게 해야, 그래야 이 바퀴벌레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올바르게 투표 이렇게 할 때 여론이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국이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미국이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제 뉴스입니다. 1월 16일자 에포크 타임즈에서 또 미 국무장관 후보, 이제 루비오라는 사람이 미 국무장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외교부 장관인데, 외교가 전 세계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 다음에 국무장관인데, 중국 공산당에 뭐라고 얘기했냐, 맹폭격을 했는데 중국은 거짓말 도둑질로 강대국이 됐다. 여러분,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이제 왜냐, 내일 이제 사인하면서부터, 내일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중국을 패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미 국무장관 후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 정책을 총괄할 이 루비오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 그렇게 아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루비오는 이제 공화당 출신인데 민주당도 똑같아요. 이 중국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고, 지금 이 미국 하원이나 이런 데 의원들 적어도 80% 이상이 중국은 안 된다, 아주 컨센서스가 돼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맹폭을 해도 그래도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미국이 살아야 되니까. 이건 민주공화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15일 루비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한때 중국 공산당이 세계 질서에 합류한 것을 환영을 했어요. 그렇죠. 등소평보 개방정책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 이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일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이런 모든 거에 발전하는 이런 데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환영을 했는데, 그들은 세계 질서의 혜택만 누렸을 뿐이지 의무와 책임은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국가를 키워온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억압과 거짓말, 속임수, 해킹, 도둑질을 통해 글로벌 강대국이 됐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국무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보자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 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직면했던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거의 대등한 적대국이다. 옛날에 소련하고는 비교가 안 된 정도로 경제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뭐 기술이 이게 바싹 따라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소련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산업, 경제, 지정학적, 과학적 이런 모든 면에서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고, 근데 미국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개발도상국이 척하도록 이제 미국이 허용해줘서 여태까지 키워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해나는 각종 속임수 이런 거를 그냥 눈 감아 줬다는 거예요. 이거 좀 커서, 그래서 세계에 좀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좀 만들고 참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해 두면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 삶에서 모든 중요한 것, 그렇죠? 혈압약에서부터 어떤 영화를 볼 수 있는지까지 중국의 허락 여부에 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약 하나 먹는 거, 영화 보는 것까지 중국한테 지금 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혼란과 불안정을 지금 전 세계에 초래하고 급진 테러 집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 사례들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을 그럼 중국이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죠? 아마 대만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먹어치우려고 중국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썼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국가, 그게 어디예요? 미국이고 일본이고 영국이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된다. 그런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펴는 그런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 이거 어디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중국. 그래서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군시설 다 이렇게 촬영하고 그래도 간첩법으로 잡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이 북한 말고 다른 나라 이런 거 하는 거 간첩법을 할 수가 없다고 법을 만드니까 잡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주 공항에서 또 발견됐잖아. 제주 공항에서 중국 사람이 또 들어와갖고 공항 촬영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대통령 2년 반 해보니까 아주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외부 세력을 경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가 되고 방어 목적 이외의 전쟁은 금지가 됐습니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가 됐기 때문에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 이게 뭐예요?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그 다음에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원한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국가 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뭐 등등해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려고 하면. 자,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같은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속국 내지 영향권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중국이죠. 어디예요? 중국. 지금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듯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 기밀정보, 산업,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하는 거죠. 이건 국익에 명백히 반한 반국가 행위를 하는 거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의석을 대거 점거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가 이런 회색 전술을 통해서 자행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죠.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사를 통해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 간첩법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그렇죠?
국정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썼어요?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정선거를 언급했어요.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 언급한 다음에 뭐라고 썼냐?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에 경험 없는 전시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이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부정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한 국가 내 어떤 특정한 조그만 집단이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대규모 세력이 이런 작전을 펴서 그래서 그 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지금 대한민국까지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국의 친중 정치인들, 언론들,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친중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중국 인민망에다가 신년 인사하는 자들은 다 친중 인사다. 몇 명 보니까 이재명이, 도종환, 정세균, 박병석, 김두관 등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 신년 되니까 중국에다 대고 인사하더라고요. 인사.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의 다수 의원들. 그래서 요새 쌍권총이라고 하는 이 두자들도 아마 거의 권영세는 또 중국 대사까지 하고 왔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권영세가 갔어요, 중국 대사로.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했을까? 구워 삶았을까? 여러분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 그러고 내란이 아닌데 무슨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해요. 그 쇼를 하잖아요. 또 권성동이 또 그거 얘기하면서도 울먹이고. 지금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다 중국이 뒷배가 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지금 이 땅에. 그래서 2024년 7월 25일에 자유일보에서 한중의원연맹 2기 거기에 들어간 102명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국회의원 명단. 민주당이 71명,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 국민의힘이 26명, 조국당이 3명에서 102명이 한중의원연맹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보나마나 우리 그냥 예상하기론 돈 좀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돈 받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돈 좀 받았겠구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해서 뭐 내란이다 뭐다 해갖고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안에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2017년 12월 15일에 베이징 대학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대국이고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다. 그러니 중국이 주변국을 보다 넓게 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중국몽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저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을. 이재명이가 2024년 3월 22일에 당진이 당나라 사람들이 와서 점령해서 그래서 이름이 당진이에요. 당진. 우리 한번 가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징그럽지만. 왜 중국을 집착거려요? 그냥 쎄쎄. 내만 해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착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한번 더 보죠. 왜 중국을 집착거려요? 그냥 쎄쎄. 내만 해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착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아주 발음이 좋아요. 중국 발음이. 피가 좀 섞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쉐쉐 발언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 거 이제 넘기시죠. 지금 중국에서 가장 똑똑한 한국인이라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자가 이재명이에요.
환호를 질렀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거스 미디어, 조중동 등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국회의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니 한동훈이니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지금 앞장서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탄핵했는데 거기 젊은 아이 하나 나왔죠. 김재섭인가 하는 애. 아, 글쎄, 얘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겠다고 또 띄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뭐 38살인가, 뭐 39살짜리,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권 누구를 또 세워놨잖아요. 자,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어요. 2030 아이들이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가서 12월 12일 날 담화문을 읽어보니까 진짜 이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한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우리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율이 50%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사했더니 이재명은 절대 안 됩니다가 아마 40% 50% 아마 넘어가고, 아마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조선일보가 태세를 전환했어요. 가서 한번 보죠. 그 다음 거. 여기 가서 보니까 중국의 셰셰 하던 이재명이 이제는 미국의 감사. 이걸 다 태세 전환한 거예요, 엊그제. 이게 1월 18일자. 셰셰하고 그냥 뭐 하더니 지금 이제 미국에 잘못 보여가고 지금 CIA 신고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갖고 미국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2024년 8월 16일 날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 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다. 그러더니 1월 17일 날 자유민주진영 이론으로 역할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탄핵 사태 이후로 이재명 대표의 외교 안보 관련 발언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고 지금 조선일보가 보고하는데, 연일 미국의 감사를 표시하고 과거 맹비난하던 한미일 협력도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아주 거짓말에 대가라고 하는 건 뭐 온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속임수의 대가. 성경 가서 보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과거 발언도 180도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2021년 7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친일 세력들과 미 점령군이 합작을 했다고 미국이 점령군이라고 발언했거든요. 일본은 적성국가라고. 그러더니 22년 10월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에 대해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와 6.12가 다시 한반도에 걸린 날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그러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나니까 반일몰이 하는데 그냥 제일 앞장서던 자가 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조기 대선이 들면 이대로 나가면 미국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뭐 왜 찝쩍거리냐, 쉐쉐하면 된다 어쩌고 그러더니 2024년 1월에 뭐라고 이재명이가 얘기했냐. 저거 한번 보세요. 이거 KBS 기사입니다. KBS. 이런 북한의 무력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이게 이재명의 정체예요. 이게. 그래서 중국의 이 한국 내 영향이 지금 도를 지나치고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 혼란이 왜 생긴 거예요? 중국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중국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실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전라도 시인 정재학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 썼어요. 아주 귀중한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중국 화교가 번성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다. 모든 나라 가면 다 차이나타운 형성하고 자기들만의 구역을 형성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이 화교들이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발을 붙이지 못하고 땅을 사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6.25 때 다 이겼는데
그래서 지금 통일하려고 하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중공군이 쳐들어와갖고 그래갖고 완전히 통일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중국 사람들 화교들 땅 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유일한 나라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노태우 정권 때 수교를 맺으면서 제약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서 중국 조선족들 김대중 씨 뭐 해갖고 다 우리 민족이라 그래갖고 들여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얼마쯤 들어왔냐? 150만 명이다. 여러분, 중국 조선족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조선족은 국적이 중국입니다. 피가 우리 한국 사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분들 나라가 어디입니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중국이에요, 중국.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실 다수는 다 민주당,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150만 명에 이르렀는데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작은 중국을 운영하고, 요새 여러분 갑자기 뭐 탕후루니 난 들어도 못 본 게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런 게 지금 다 문화전쟁이나 이런 거 해서 심지어 음식까지도 다 장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여기 가서 보니까 조선족은 국내에서 3년만 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지방선거 하면 그러면 표차가 2,000표, 3,000표로 당락이 갈려요. 그러면 조선족이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고, 중국인들 이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한동훈이 해갖고 또 이민청 만든다고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 1억만 있으면 투자 이민으로 우리나라에 받아준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1억만 내면 투자 이민으로 중국 사람 받아주겠다. 지금 이렇게 허술한, 이게 다 뭐예요? 다 로비하고 그렇게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다 기준을 이렇게 낮춰 놓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다 점령될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이제 써 있느냐? 여기 표가 이렇게 있어요. 한국의 적화 통일 어디까지 왔냐? 국가보안법 사문화 완성, 노동계 완성, 장악 완성, 언론계 장악 완성, 시민단체 장악 완성, 전교조 사상교육 완성, 행정부 장악 완성, 국정원 대북파트 와해 완성, 국회 장악 완성, 사법부 장악 완성, 우파 인사 탄압 완성, 역사 왜곡 완성, 자유 이념 대립 갈등 유발 완성, 원전 파괴 완성, 군 병력 감축 완성, 군 장악 완성, 경찰 장악 완성, 검찰 장악은 추진 중, 프롤레타리아 독재 완성, 국가 경제 파탄 완성, 쭉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유일한 저항 세력인 기독교 분열 공작 거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계 종북 좌파 장악 거의 완성. 이렇게 지금 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 제가 어떤 뭐 특정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마귀 집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 1억 원만 주면 다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곳곳에 차이나타운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자치구가, 해방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티벳과 같은 운명이 된다. 뭐예요? 나란 있는데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그대로 두면 21대 180석, 22대 192석. 그렇죠? 그럼 12개 늘었잖아요. 다음에 12개 늘면 어떻게 돼요? 204석이 되면 3분의 1을 넘기는 거예요. 다음번 2028년에 이대로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부정선거 하는 거 이거 척결을 이번에 못하면은 그러면 대통령도 굿작, 국회도 굿작, 사법부도 굿작, 군대도 굿작. 그렇죠? 다 굿작이 돼버리면 그러면 숨도 쉬기 어려운 이런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말 제발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특별히 국민의힘 가운데 그래도 40, 50명은 정신 있는 것 같은데 좀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나라를 이렇게 훔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땅을 훔치는 거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 성경이 금하는 그런 일이다. 제가 오늘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세계 돌아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혹시 교회 안에 중국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조선족 형제 자매님도 계실 수 있고 제가 절대로 어떤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 이 체제가 악한 체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방송을 듣는 그런 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자유우파인데 괜찮아요. 저 그런 분들 뭐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런 체제가 이게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오고 특별히 가까운 나라들 이미 여러 차례 부정선거 개입을 했고 여기에는 분명히 한국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헌소 좌파사법부가 한국 망치네 종중국회원 자유배 안내 다수의 법독재 자유망치네 자유대항의 종중정복이 웬 말이냐 가짜국회와 중공 언론이 웬 말이냐 China out stop the steal CCP out save Korea protect you make Korea great again 언론기관 아닌 변론기관임 주요 방송 신문 좌파 변론뿐 여론조사 아니 여론조작임 국민 여론조작 장난 아니네 자유대항의 종중정복이 웬 말이냐 가짜국회와 중공 언론이 웬 말이냐 China out stop the steal CCP out save Korea protect you make Korea great again 자유대한 수호 나라 지키네 중종종 복잡한 반국가 세력 자유대한 주인 태극용사들 태극기 일 날려